나폴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버튼 지금 만들었다.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에버튼 얘기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왜 이제 김민재를 나폴리에서 원하느냐. 네. 그리고 뭐 에버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에버튼에선 그러면 왜 김민재를 원할까? 요 정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뭐 이탈리아 주요 이제 매체들 뭐 특히 뭐 가제타나 뭐 디마르지오나 이런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네. 세부상 조율 중이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김민재의 바이아웃도 아마 2024년부터 발동되는 바이아웃도 존재한다. 네. 그래서 그 바이아웃 조항이 4,500만 유로 약 6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3년 계약이다. 그리고 5년 계약이다. 이걸로 이제 맞아요. 이제 보도가 계속 나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거피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뭐 많이 이제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왜 나폴리가 노리냐? 그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제 나폴리 얘기도 할 건데 네. 저 에버튼이 프리시즌 가서 네. 마이애미인가? 네? 마이애미한테 4대 0으로 아무리 프리시즌이지만 수비력에 좀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막 팬들도 에버튼의 김민재가 가는 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나폴리 에버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자, 지금 먼저 나폴리가 왜 원하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나폴리랑 좀 가까워진 상황이니까 네네. 나폴리 얘기 좀 하면 이제 김민재를 나폴리가 원하는 건 나폴리가 김민재를 원하는 건 뭐 당연하게도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원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쿨리발리의 역할 그 역할이 딱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던 그 역할입니다. 포백에서 왼쪽 센터백. 네. 요 위치에서 뛰는데 전술적으로 이제 좀 보면 나폴리가 요 쿨리발리가 있었던 지난 시즌에 뭐 일단은 나폴리가 최소 실점 팀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팔레티 감독이 풀백을 살짝 비대칭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왼쪽 풀백인 지난 시즌 주전 풀백이었던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 앞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인시니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시니에는 다들 이제 인시니에 정도는 인시니에 플레이를 보셨겠지만 인시니의 플레이를 보면 인시니가 측면으로 나가기보다 중앙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이죠. 네네네. 오른발 안쪽으로 쓰니까. 접고. 예. 그때 이제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왼쪽에는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는데 오른쪽 풀백에는 디 로렌초라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풀백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선수가 되게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이제 포백에서 뛸 때 혹은 뭐 3백에서 뛸 때 오른쪽 중앙 수비수처럼 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풀백은 왼쪽 풀백은 올라갔으니까 오른쪽 풀백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주면서 올라가지 않고 살짝 3백처럼 만들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이네요.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3백으로 만들어주면서 조금 이렇게 수비에 좀 집중하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디로렌초는 물론 공격적인 것도 가능한 선수라서 이따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살짝 올라가서 중원 싸움도 해주고. 네네. 그리고 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으로 돌아나가 주기도 하는데 왼쪽에 있는 마리오 후이보다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디로렌초 그리고 쿨리발리 왼쪽 그리고 중앙에 라흐만이라는 이제 중앙 수비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백이 만들어지는데 그 3백이 만들어지면 쿨리발리가 왼쪽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쿨리발리가 왼쪽 센터백처럼 플레이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마리오 후의 뒷공간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했던 것도 왼쪽 풀백 자리에 뛰는 그 카디오글루 살라이라는 그 왼쪽 풀백이 있었어요. 네네. 살라이가 뭐 중앙 수비수도 뛰고 그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김민재 앞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이치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었던 선수예요. 공격성이 강한 선수라서 공격적이네요. 이 선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옆에 커버를 많이 해줘야겠다. 그리고 앞에 커버를 엄청 많이 해줘야 됐어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폴리 전술 생각해보면 쿨리발리도 왼쪽에서 커버를 많이 해줘야 됐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네요. 그 역할을 김민재가 그대로 수행하는데 다만 이제 나폴리가 살짝 전술이 변한 건 이제 왼쪽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풀백과 왼쪽 측면 공격수가 다음 시즌에는
아예 바뀔 겁니다. 인시냐는 이미 팀을 떠났고 네네. 그 자리에 흐비차라는 아주 유망한 선수를 데려왔고 그리고 왼쪽 풀백에는 뭐 마리오 후이가 있지만 이제 주전 풀백으로 올리베라라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우루과이 국가대표팀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야 되는 선수입니다. 아무튼 그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도 측면 공격수로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와서 풀백을 보는 선수예요. 그럼 굉장히 그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풀백인 올리베라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앞선에 있는 흐비차는 원래 엄청 공격적인 선수라서 이 선수가 이제 황인범 선수의 소속팀이었던 네네. 루빈 카잔 그 팀에서 이제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는 정말 공격적인 선수라서 아마 이번 나폴리 프리시즌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경기를 보면 최전방 공격수인 오시맨의 옆으로 가서 뛰어요. 거의 투톱처럼. 네네. 그러니까 투톱처럼 뛰면 뒤에 있는 풀백이 엄청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은 바뀌었지만 지난 시즌과 아주 비슷한 플레이들을 할 거다. 그러면 김민재가 만약에 나폴리로 갔을 때 3백의 왼쪽 잘 맞겠네 나폴리하고. 중앙 수비수로 뛰면서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오른발을 쓰지만 그래도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뛴 경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쿨리발리도 원래 오른발을 쓰는데 왼쪽 센터백에서 뛰었고 하니까 나폴리가 봤을 때 김민재 쿨리발리 대신 뛰게 하면 딱 알맞겠다. 그래서 이제 쿨리발리 대체자로 김민재가 그런 어떤 유형에 맞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전술적인 그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그만큼 나폴리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를 이제 지켜봤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뭐 잘했으니까 그런 걸 당연히. 이제 보면 이 선수가 지금 쿨리발리가 나갔을 때 이정료도 2천만 유로 정도면 그 정도면 김민재를 데려오는 게 이득이다 훨씬. 뭐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린 거겠죠. 김민재가 워낙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김민재가 이 나폴리로 가면 원래 하던 거 페네르바체에서 원래 하던 그런 플레이를 비슷하니까 유사하니까 하면 된다. 네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뭐 그 원래 하던 걸 했기 때문에 뭐 리그에 대한 적응도 있고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술적인 어떤 적응이나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게 사실 조금 적죠. 원래 이제 하던 플레이를 하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나폴리의 센터백 라인에서도 사실 지금 주전급 선수가 라흐만이 한 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당연히 다음 시즌 이제 가게 된다면 핵심 선수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폴리가 김민재를 아주 강력히 원하는 뭐 이유, 전술적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렸고 거의 뭐 진짜 오피셜이 도대체 언제 뜰 것인가 다들 기다리고 계신데 이 정도면 모르나 아직?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뭐 너무 근접했으면 확신이 들면 히어리고가 나왔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히어리고가 안 나오잖아요. 로마노가 이 김민재 이적 사가가 시작되기 전에 로마노가 그 렌하고 가까워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선수 여기서 안 끝난다. 네네. 이적료가 작은데 그 이적료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 곧 이제 이적 시장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걸 올리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뭐 나폴리 붙고 EPL의 한 팀 뭐 얘기 나오고 하면서 엄청 이제 김민재 이적 사가가 불타올랐어요. 근데 로마노가 아직 뭐 김민재 휘어리고를 안 썼다면 뭐가 이유가 있겠? 뭐가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도 지금 일부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초근접이다 이런 지금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피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에버튼 프리시즌 얘기하면서 마이애미인가 막 그랬는데 미네소타면 정정하겠습니다. 0대4로 졌어. 네, 졌죠. 그래서 이제 왜 이래? 아무리 프리시즌이지만 수비적인 불안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에버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김민재에게 제안한 프리미어리그 팀이 에버튼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노릴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옵니다. 뭐 당연히 뭐 0대4로 패배를 했으니까 수비가 불안한데 이 불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램파드 감독은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에버튼 경기를 보셨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3백을 써요. 근데 이 3백을 쓸 때
램파드 감독이 와서 이제 에버튼으로 부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쉬는 기간 동안 아탈란타 경기를 많이 봤다. 아탈란타에서 많이 배웠다. 예. 가스페리니 감독의 그 3백에 많이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3백이 정말 공격적인 3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로메로 생각하시면 로메로가 아탈란타에서 뛰었어요. 근데 로메로의 그 아탈란타에서 뛸 때 전술이 그 3백의 로메로가 중앙에 뛰었거든요. 네네. 왜 중앙에 뛰었느냐? 왼쪽 오른쪽 뭐 짐시티, 팔로미노 이런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수비수라기보다 거의 풀백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오버래핑을 하는 스타일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버래핑을 할 때 좌우 중앙 수비수가 오버래핑을 하니까 다 커버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로메로의 그 커버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이제 그 공격적인 아탈란타 전술에서 빛이 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술을 램파드 감독이 눈여겨봤다 내가. 그래서 지난 시즌에 썼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에버튼이. 네. 초반에 그래서 뭐 에버튼이 램파드 감독이 왔을 때 엄청 거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히살리송 중심으로 엄청 거칠게 했거든요. 그 거칠게 한 이유가 좀 심했어. 앞에서 압박하니까. 근데 그 압박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즌 막판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강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어쩌다 에버튼이 3백인데 그 공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수비라인 다 내려서 정말 수비적인 3백을 결국 썼거든요. 네네. 근데 3백을 지난 시즌에도 쓸 때가 문제였냐? 문제가 뭐냐? 3백의 퀄리티가 안 좋다. 선수 면면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에버튼의 중앙 수비수가 왼쪽에는 홀게이트, 네. 오른쪽에는 고드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벌리에서 데려온 타르코프스키가 네. 중앙에서 뛰죠. 이렇게 3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 멤버로는 마이클 킨 그리고 예리미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왼쪽 오른쪽 홀게이트와 그 고드프리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일단 그렇게 수비적으로 좋지가 못했어요. 좋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이 좌우 중앙 수비수의 불안감이 일단 있었고요. 마이클 키는 일단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에 못 뜁니다. 네네. 민첩성도 부족하고 스피드도 부족해서. 그래서 타르코프스키의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수는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벨이 조금 그쵸? 불안하네요. 그리고 예리미나 같은 경우는 뭐 나올 때는 잘해요. 근데 일단 지금 타르코프스키도 왔고 예리미나도 이제 덩치가 크고 신체 조건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왼쪽 오른쪽에서 뛰기에는 타르코프스키가 중앙에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뛰기에는 민첩성과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리미나가 지난 시즌 부상 기간도 좀 길었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에버튼이 이제 예리미나가 주전에서 사실상 밀렸거든요. 타르코프스키가 오면서 네. 3백의 중앙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급이 너무 높으니까 이 선수를 판매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리미나도 지금 나갈 것이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에버튼이 봤을 때는 3백에 이제 보강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네네. 센터백을 보강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뭐 뛰어나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특히 중앙에 있는 타르코프스키를 제외하고 왼쪽 오른쪽 요 위치를 보강을 해야 돼요. 근데 김민재의 스타일이 어떠냐? 3백의 왼쪽 오른쪽 다 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백을 쓰는 팀들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엄청나게 유용한 자원인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다 뛰고 네. 사실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가 3백 쓸 때는 3백의 중앙 수비수에서 뛰었었고 네네. 그러니까 뭐 왼쪽 오른쪽 뭐 상황에 따라서는 타르코프스키 없을 때 중앙 다 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백을 쓰는데 이 3백의 지금 퀄리티가 부족하고 선수도 부족하고 네. 그런 지금 에버튼의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를 사온다면 일단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잘했고 그리고 김민재가 3백 세 자리에 다 뛸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엄청 능력이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버튼도 당연히 김민재를 좀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그렇죠. 어차피 지금 나폴리 뭐 초근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버튼도 조금 참전하고 있고 그 전술적으로는 나폴리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뭐 비슷비슷해요. 뭐 램파드 감독은 다음 시즌에는 그 램파드 감독이 3백 지난 시즌 막판에는 수비적인 3백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음 시즌에 공격적인 3백을 쓸 겁니다. 다시? 램파드 감독은 원래 이제 하고 싶은 축구가 있고 네. 그래서 뭐
벌리에 있을 때나 뭐 첼시에 있을 때나 그리고 뭐 에버튼 초창기에나 공격적인 전술을 늘 쓰고 싶어하는 감독이었어요. 네네. 아탈란타에서 뭐 영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축구가 있어요. 그 감독은 고집이 아주 강한 감독이라서 네. 다음 시즌 램파드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분명히 해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버튼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쓴다면 김민재가 공격적인 수비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버튼 전술에도 사실은 좀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리아에서 아주 강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늘 볼을 점유하는 시간도 많고 네. 특히나 이제 왼쪽에 뭐 아주 공격적인 선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공격적인 선수들이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또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도 만들어져 있고 범위도 충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폴리나 에버튼이나 지금 김민재를 노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네네. 그리고 김민재가 뭐 어떤 팀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팀을 가도 핵심 선수로 뛸 거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아주 알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사실은 한 그저께부터 이번 주 내에 오피셜이 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르겠네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팀으로 갈지. 어디 갈지 사실은 뭐 여러 추측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어디 갈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렌은 좀 멀어진 겁니까? 렌은 좀 멀어졌죠. 렌은 멀어졌고. 렌은 이제 제일 김민재 계약과 가까웠던 팀이지만 그렇죠. 이제 나폴리 참전하고 또 뭐 EPL 구단에서 또 제안이 왔다 하고 네. 하면서 이제 렌은 다른 선수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좀 멀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나폴리랑 정말 가까워진 상태지만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팀인지 모르겠지만 EPL 쪽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김민재가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만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만간에 이 김민재 관련 이적 관련해서 오피셜이 뜨겠죠. 네. 저희가 그러면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전술적으로 에버튼과 나폴리 모두 김민재를 원한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